오늘 날씨가 여름 날씨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저희 남편이랑 같이 이제 저희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안산에 산 적이 있어서 입에 붙었네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이제 같이 왔어요. 남편이 데려다줘서. 그래서 남편이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근처 카페에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강의하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여기까지 한 10분 안 되는 거리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제 제법 땀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또 땀 나는 계절이 오는구나. 예, 근데 오히려 이렇게 땀이 난다라는 거는 이렇게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움직였다, 내가 생동감 있다라는 느낌이 나서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분과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계절이 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제 청년부, 그렇죠? 청년부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청년부. 네, 우리 청년부를 좀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참 이제 그 교회에 되게 청년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청년이다가 이제 작년에 제가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4월에 결혼해서 이제 1주년이 이제 좀 지났어요. 지난주가 1주년이었는데 이제 청년들이 아마 지금 시험 기간일 거예요. 학교 다니고 있는 이제 청년들은 또 시험 기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평소에 그쵸 사실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니까 네, 저도 지금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저도 시험 기간인데 뭐 그쵸 평소 실력대로 보는 거니까 시험은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 더 원래 이렇게 또 시험 기간에 노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더 이렇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 아침에 또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또 아이들 섬기시고 또 오후에 이렇게 또 교사 세미나까지 참석하시고 정말 애쓰고 계시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는 좀 쉬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청소년부를 섬겼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선생님들이 고3을 자꾸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3을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고3 때 가르쳤던 아이들을 이제 청년부에서 만나고 하다가 계속 이렇게 청년부에서 만나니까 아이들도 저를 청년부에서 만나니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고3 때 가르쳤던 이제 아이들이 막 이제 대학도 이렇게 졸업한 이제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약간 친구 같은 느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너무 애쓰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정말 되게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이렇게 저희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좀 청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교사로 또 섬기는 친구들이 더 귀하기도 한 것 같고, 또 이제 또 오랫동안 또 섬기시는 분들은 정말 저희 교회에도 정말 길게 교사로서 섬기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뭐 이렇게 가르쳐 드릴 것이 많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삶에서 너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 오늘 뭐 한 3, 40분 정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좀 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셔서 제가 소개는 이제 길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 한 청년이었고 저도 이제 감사하게 모태신앙으로 또 계속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사실은 좀 저는 저를 봤을 때 약간 좀 제가 되게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또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또 귀한 삶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아무도 이제 예상치 못하게 저는 이제 1년 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형제와 결혼을 해서 네, 제가 이제 전도를 해서 지금은 남편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시간이 길면 또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또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오후에 예배 때도 또 있으니까 조금씩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믿지 않는 청년을 전도해서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도 더 되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울 때도 더 많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제가 더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붙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어떤 지금 선생님들 눈빛에 지금 너가 1년 차라 그렇지 지나면 달라진다, 약간 이런 또 눈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될 수 있게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고 있고요. 또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기업과 또 평생교육, 이제 현장에서 계속 강의를 오랫동안 했던 강사인데요. 한 6, 7년 전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또 때때로 교회 와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라는 좀 부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청년부 예배와 또 오후 예배 이제 큰 맑아짐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제 2번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제로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라는 좀 부제를 정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대답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스스로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안전한 사람이다. 내가 스스로도 내가 안전한 사람이다라고 느끼지 못하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안전한 사람이다라고 보일 수가 없겠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안전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좀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안전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게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단계적인 거예요. 제가 항상 관계를 생각할 때는 계단을 떠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관계는 뭐다, 이렇게 뭔가에 비유하자면 관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관계는 계단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내가 평소에 나는 관계는 뭐야? 라고 생각했던 게 있으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보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사과는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과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관계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서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평생을 배워가야 하는 또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 자신은 안전한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했고, 저는 안전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불확실한 이제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 맞으시죠? 네, 좀 이렇게 악수를 청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저 안전합니다. 네, 코로나로부터 네, 이렇게 악수를 했어요. 지금은 기분이 어떠세요? 네. 네, 이렇게 악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쵸? 부담스러우시죠? 네, 맞아요. 자, 관계는 이런 거예요. 관계는 제가 아까 계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단계적이에요. 제가 선생님과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랑 안전하게, 내가 이 사람이랑 좀 편안하게 가장 가까이, 정말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악수를 했던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리를 우리가 침범당하게 되면 부담스럽고, 이 사람이 나를 해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한테 부담스럽게 가까이 와. 이런 우리 안정감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안전한 거리를 잘 확보하지 못할 때 우리의 관계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는 내가 느끼는 것과 또 상대가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이렇게 늘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낯선 사람과 만나는 관계에 굉장히 좀 강해요. 왜냐하면 그냥 늘 저는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집순이고 내향성이 보기보다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항상 강에 와서 뭐 처음 뵙는 분하고도 이렇게 제가 밝게 인사를 잘 하고 하니까 굉장한 강한 요즘에 MBTI의 E형이다. E형의 인간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관계가 제가 익숙하게 반복됐기 때문에 저에게 익숙한 거예요. 네. 우리는 누구나 많이 내가 자주 경험했던 그 관계가 익숙하고 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강사님 제가 저는 낯을 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못 맺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만난 사람이랑 이렇게 말도 잘 못 걸고 처음 이제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 가면 너무 어색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학생들 많이 만나요. 이런 이제 상담을 받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왜 문제인가라고 되물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는 저는 서로가 마주보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려요. 왜냐하면 계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평지가 편해요? 계단이 편해요? 평지가 편하죠. 예. 관계는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관계라는 건 그냥 기본 전제가 원래 힘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서로를 바라보면 각자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거는 제가 이 선생님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요. 이 선생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막 관계의 계단을 올라가서 그 사람의 계단에 내려가서 이 사람을 끌고 올라와요. 그런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맺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상대가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물리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상대가 뭐라고 느낄까요? 내가 침범당했다. 내가 안전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다. 성숙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관계에 있어서 성숙해라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상대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내가 상대를 기다려줄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성숙한 관계를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을 봐도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저를 이제 닥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기다리지 못하고, 그 부모님의 마음이 정말 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하지만 또 한 어떤 개인으로서 존중할 때 그 관계가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관계는 이렇게 단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관계로서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공동체 생활 하시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삶에서의 큰 기쁨인가요? 네.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몇 년간 저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그렇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임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도 W 카드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셀 모임 때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실 줄 몰랐는데 많이 사랑을 받고 많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사용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이제 더 편한 것을 쫓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편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모임을 드리는 것이 조금 불편함으로 또 다가오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반면 너무나 이제 또 그리웠던 모임이 되기도 했고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제 내가 좀 편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이렇게 제가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무인 카페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는 이 대면하는 관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을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지었다라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창세기 말씀 붙들고 굉장히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 뭐 돕는 배필이 배우자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그렇죠? 우리 이제 각각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보내주신 우리의 가정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길을 가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이웃이 우리의 돕는 배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돕는 배필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시는 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좀 거슬러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이 슬라이드는 몇 년 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장표예요. 근데 한 7, 8년 전만 해도 별로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지금의 현실이 되어버렸거든요. 코로나 전에도 제가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라는 그 현상은 시대적으로 그냥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가족, 핵가족 이런 개념들을 배웠거든요. 그때는 1인 가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1인 가구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품, 그렇죠, 가구, 집 모든 것들이 1인 가구에 맞춰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혼밥, 혼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인 카페와 같은 그런 무인 시스템. 그러니까 이 무인 시스템이 의미하는 건 뭐죠?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공동체가 해체되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게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은 내가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내가 혼자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누군가 관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관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 대화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해야지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때 내가 무슨 말 할지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 말이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요. 저희 남편이 오늘 편하게 집에서 쉴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때요? 자신을 내려놓고 1시간 운전을 해서 쉬는 날 이제 저를 그렇죠? 이제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못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커피 한 잔 사주고 기다려 하고 이제 여기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공부해라고 하고서 이제 온 거죠. 네, 그리고 어때요? 남편이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저를 섬길 수가 없었겠죠. 이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본능에 충실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관계를 맺는 건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이야.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관계에서 사실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르게 결혼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35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동생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결혼을 이제 하기로 생각한 이제 결심한 이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결혼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막 굉장히 막 꽁냥꽁냥하고 이제 막 달달한 걸 기대하면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1년 동안 느낀 건 뭐냐면 결혼 생활은 정말 헌신해야겠다. 내가 상대에게 헌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정말 신비함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또 더 굉장히 충만한 삶을 경험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 헌신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나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이제 저는 사실 아침을 잘 안 먹었거든요. 예. 근데 나는 그냥 커피 한 잔 뭐 배고프면 그냥 빵이나 이렇게 간단히 먹고 나가고 싶은 게 저의 본능이에요.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아침에 이제 밥을 차려주죠. 예. 그러니까 나를 거스르는 삶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작은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결혼 생활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정에 어떤 규칙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도 어때요? 그냥 내가 혼자 살면 여러분들이 그냥 드리고 싶은 장소에서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죠. 근데 어때요? 저희가 공동체로 함께 하기 때문에 이곳에 딱 모여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셔야 되고 하는 어때요? 불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은 사실은 이 반대로 그죠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제가 이제 C.S. 루이스의 책들을 좋아하는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겸손은 네.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제 저도 이제 10년 넘게 강의를 했으니까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오셔서 강사님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이렇게 칭찬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에요 뭘요 그렇죠? 네 이게 그냥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제가 오늘 이제 오는데 아직 신혼이니까 이제 남편이 오늘 멋지게 강의 잘해 막 화이팅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되게 홀리하게 강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강의를 잘하려고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하면 강의를 못해. 또 제가 이제 약간 10년 차 바이오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냐면 내가 강의로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야 돼.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도움을 주고 와야겠다라고 그 시간 내내 그 생각만 하면 강의를 잘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멋있는 척 좀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뭘 강의를 잘해요. 이렇게 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저를 덜 생각하고 청중을 더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어떤 얘기를 하면 더 도움이 되실까? 제가 잠을 조금 덜 자면서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뭐 사실 10년 동안 이제 10년 전에 했던 강의를 지금 또 불러주셔서 또 똑같은 컨텐츠로 강의를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런 거는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강의를 그냥 할 수 있어요. 늘 하던 얘기니까. 하지만 저도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서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느 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강사님이 저한테 이제 제 강의를 어떻게 우연히 보시고 제가 이제 표지에 그 강의를 가는 곳에 이름을 항상 적거든요. 날짜랑. 그럼 강의를 갈 때마다 이걸 바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10몇 년을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똑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그래서 네 그렇죠 이랬더니 번거롭지 않아?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표지에 그 이름을 바꾸고 날짜를 바꾸게 되면 사실 딱 하려고 앉아요. 그러면 사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고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강의를 요청했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대상이 다른데 한번 이런 얘기를 바꿔볼까? 이 얘기를 넣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아직 만나지 못했던 청중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교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좋은 교사가 된다는 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좋은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나에게 주신 그 학생들을 더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는 이제 고등부에서 이제 고3 선생님을 오래 했지만 사실은 이제 청년부에서 좀 간사랑 이제 섬김이 셀 리더로 좀 오래 섬겼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고수하던 법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는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매일매일 내가 섬기고 있는 이제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관계는 강도도 중요하지만 빈도가 더 중요해요.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한 명씩이라도 더 이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연락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연락을 할 때도 제가 토요일, 일요일만 멤버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 금요일까지는 매일 한 명씩이라도 좀 연락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좀 덜 생각하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관계에 있을 때 겸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두 가지 그림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어떤 그림이죠? 그렇죠. 시소를 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그네를 타고 있죠. 여러분들은 시소 같은 만남이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네 같은 만남이 좋은 만남일 것 같으세요? 자, 그렇죠. 원래 좀 잘 찍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이제 시험 볼 텐데 찍더라도 다 맞기를 바랍니다. 네, 맞아요. 잘 찍으셨어요. 네, 그네 같은 만남을 가지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제가 아까 관계에 있어서 좀 단계적이다, 존중이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상대를 더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관계의 키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는 관계는 좋지 않아요. 이 그림에 있었을 때 남자 쪽으로 이제 시소가 치우친 걸 보니까 이 형제님이 마음이 더 큰가 봐요. 근데 사람은 참 죄인인지라 누가 일방적으로 막 사랑을 많이 줘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에게 한없이 이제 사랑을 주는 주님,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일방적으로 사랑을 막 줘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선하다면 감사하다, 나도 그 사랑을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참 좋겠지만 그 사랑의 가치를 맞아요, 낮게 여긴대요. 와, 이 사랑이 대단해.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나에게 정말 가장 큰 사랑을 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죠? 철들고 나서 깨닫긴 하지만 매일매일 막 부모님의 사랑에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너무 그 사랑이 크고 일방적일 때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근데 만약에 이 그림 속의 남자가 나 이제 지쳤어, 이제 그만 사랑할 거야 하고서 딱 이 시소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는 꽝 하고 엉덩방아 찍고 다치게 되는 거죠. 이 자매에게 있어서 이 형제는 안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내가 이 사람에게 안전하다라는 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막 많이 주기만 해서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 밀당을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존중과 좀 신뢰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네를 탈 때는 어때요? 서로의 이제 영역이 있죠. 네. 서로의 영역이 있다라는 건 서로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숙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거리 조절을 잘해요. 내가 이 사람이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주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믿어주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를 줄 때 나도 비로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이렇게 좀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좀 섬기면서 이 기다림의 가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 반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막 연락을 씹고 연락을 씹고, 내가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막 연락을 하는데 막 연락을 씹고, 전화 이제 제 전화만 안 받는 거 너무 티나게 안 받고 막 이런 이제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고등부 교사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물론 이제 그런 성공적인 사례만 있지 않지만 아직도 이제 기도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의 어떤 신앙의 끝을 정할 수 없는 거죠. 네. 나는 하나님 나에게 1년을 맡겨주셨지만 나에게 맡겨진 시간이 1년이라고 해서 내가 이 아이를 1년짜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의 평생에 거쳐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그 계획 가운데, 그 긴 계획 가운데 저의 1년을 그냥 만나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교회 오지 않지만 제가 1년 동안
나는 이 아이에게 뭐 기도의 씨를 뿌리는 역할로 하나님 부르셨을 수도 있고, 정말 말씀을 전하진 못하지만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주는 역할로 뭐 언니로서 누나로서 만나게 해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아이가 이 사람 안전한 사람이구나, 이 선생님 이상한 사람 아니고 안전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고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곳이 안전한 교회구나 라고 느끼고 또 다시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 안에서 성숙된 모습들을 보일 때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이, 그리고 만나게 되는 청년들이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쁜 주일을 이제 맞이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내가 편한 것,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너가 편한 것을 추구해. 본능에 충실하는 게 멋진 삶이야. 쿨한 거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지금도 얼마나 그렇죠? 자고 싶고 너무 재미있는 그렇죠? 컨텐츠들이 넷플릭스와 너무 많고 이런 시간에 이렇게 모여셨다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정말 왕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제가 전 모태신앙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되게 그냥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쭉 해오던 사람이지만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깊게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는 제가 20살 때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2번 정도 이제 방글라데시 갔었는데 그 성경으로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 그냥 너무나 그냥 저에게 익숙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정말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게 된 그 에피소드들도 사실 되게 숨은 게 많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정말 그 방글라데시 땅을 밟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듦을 그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 방글라데시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거든요. 방글라데시는 제가 정말 밟아온 땅 중에 가장 척박했고 가장 가난했고 가장 슬픈 땅이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곳에 하나님 저를 보내셨을 때 내가 이곳에서 지낸 이 삶보다 정말 몇 배는 예수님께서 더 감수할 것들을 감수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정말 비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저는 정말 이 성경에 그냥 문자로 있었던 것들을 방글라데시 땅에서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좀 비록 힘들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좀 힘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결국에는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든 아니면 청년들이 함께 교제하든 결국에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수평적인 이런 모임들 속에서
관계를 결국 맺어가면서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내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편하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헌신할 때, 나를 비워낼 때, 내가 겸손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그 풍성함이 얼마나 나에게 더 큰 기쁨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헌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한 5분 정도, 그렇다면 내가 안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4단계를 좀 설명해 드리고 저희가 좀 나눔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나눔을 할 때도 저처럼 이게 좀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강의 듣고 혼자 생각하는 거 더 좋아해요. 혼자 정리하는 거 더 좋아해요. 근데 하지만 내가 이제 소리 내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또 생각을 나눌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내가 입술로 뱉었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되는 그런 힘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강의를 듣고 한 30분, 저희가 40분 정도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눔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나눔 질문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좀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앞에 한 30분 정도 길게 안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거야. 관계는 계단과 같은 거야. 쉽지 않은 거야. 원래 내가 서툰 게 아니라 원래 어려운 거야.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거는 그네 같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또 기다리고 서로 보조를 맞춰가는, 그렇죠? 그러려면 어때요? 내 자아를, 그쵸? 죽여야 되는 거죠. 그게 관계구나라는 거 이제 개념적으로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관계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좀 실제적인 방법들을 좀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하셔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관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실천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운동하는 것처럼 매일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관계에 있어서 관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밝다. 네, 밝다. 또요? 네? 젊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약간 젊다라는 얘기가 좋아지는 거 보니까 네. 네.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드셨죠. 자, 우리가 누군가 관계 맺을 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관찰하는 게 뭘까요? 관찰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셜록 홈즈에 보면 이런 질문을 셜록이 왓슨에게 합니다. 왓슨, 베이커가 221비로 가는데 계단이 몇 개인 줄 알아? 라고 물어봐요. 여기가 몇 층이죠? 3층이죠. 여러분 1층에서 3층까지 올라오는데 계단 몇 개예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 매주 오르고 내리시잖아요. 근데 왜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셜록이. 거봐, 너는 보긴 했지만 관찰하지 않은 거야. 나는 보는 것과 동시에 관찰했기 때문에 그 계단이 17개라는 걸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오늘 여기 청년부 목사님 처음 뵀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예배당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정말 주님이 오셨나? 여기 목사님 여기서 막 성경을 읽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만 보였는데 여기 옆에 보니까 몇 명의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때요? 오늘 목사님 처음 뵀죠. 목사님 설교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전 사실 목사님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죠? 저보다 많이 보셨으니까 목사님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내가 목사님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떤 나의 판단일 수 있어요.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가 관계에서 관찰하지 못하게 할까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편견일 수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판단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 옆자리에만 아무도 안 앉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건강하신 거예요. 저같이 소심한 애들은 뭐야 왜 내 옆자리에 안 앉지? 나한테 뭐 냄새가 나나? 이렇게 생각해요. 뭐예요? 추측. 그럼 날 싫어하나? 그렇죠? 이런 추측. 또 어때요? 우리가 생각보다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아까 편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판단, 그리고 추측, 비난. 머릿속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판단, 추측, 비난.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잘 관찰하고 서로를 잘 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세 가지를 안 하는 건 정말 힘들다라는 걸 실천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실은 또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관찰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관찰한다라는 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저 강사님이 핑크색 자켓을 입고 오셨네 라는 거예요. 근데 판단은 뭐예요? 와, 저 사람 공주병 있나 봐. 핑크색 좋아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 어때요? 다 판단이고 추측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야 할 때 그냥 핑크색을 이 사람이 입었구나. 오늘은 핑크색을 입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판단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핑크색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 앉으셨네. 그리고 여기는 같이 앉으셨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 감정과 상대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그렇죠. 시험 기간인 분들은 어떠세요? 우울해요? 자,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좋고 나쁨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감정은 좋고 나쁨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제가 원래는 이제 대학원을 이제 심리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상담을 해보니 제가 경영을 전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담을 공부하거나 심리를 공부하는 게 저에게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은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왜냐면 제가 이런 사람의 심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고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나죠. 네. 기침, 지금 조금 전에 누가 기침하셨는데 기침을 하게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기침의 원인은 뭐죠? 그렇죠, 바이러스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감정은 증상에 가까울까요? 원인에 가까울까요? 헷갈리시죠? 맞아요. 감정은 증상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오늘 즐거운 감정이 들어요. 혹은 좀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럼 감정의 원인은 뭘까요? 감정의 원인은 내 욕구인 거예요. 어떤 내 욕구가 채워지면 어때요? 만족스럽죠.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욕구 불만족, 그렇죠? 욕구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욕구가 채워지면 어때요? 나에게 좋은 감정이 들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감정이 드는 거죠. 자, 근데 볼게요. 우리가 그 좋고 나쁨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감정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 뿐이에요. 어때요? 기침을 하면 내가 감기에 걸렸나라고 증상을 알아차리고 약을 처방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에요. 나에게 보내는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뭐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서 날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내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지금 상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감정은 내가 뭔가가 만족스럽구나, 내가 원하는 욕구가 채워졌구나 라고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만족스러운 감정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오래 갈까요? 맞아요. 우리가 조향사들이 향수를 만들 때 탑, 미들, 베이스 이렇게 조향을 하는데 탑에 있는 향은 빨리 휘발된대요. 근데
베이스에 있는 향은 잔향이라고 하죠. 오래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뿌리고 나갔는데도 집에 오면 이제 향기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정 중에서 이런 만족스러운 감정들은 강렬하게 다가오지만 어때요? 막 놀이기구 타면 어때요? 막 짜릿하고 즐겁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강렬하게 우리에게 빨리 다가와요. 하지만 슬픔, 우리가 누군가를 잃었을 때 그 애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어때요? 오래 가죠. 그래서 뭐 내가 우울한 사람이고 막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어서 이런 감정이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 원래 이런 좀 불만족스러운 감정들은 즐거운 감정보다 오래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에서 여러분들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어때요?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감정은 증상이에요. 어떤 나에게 보내는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을 느낄 때는 아, 얘가 나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감정을 통해서 아, 내 욕구가 이거구나. 내가 지금 졸리구나. 어때요? 지루하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졸리구나. 잠이 부족하구나. 라는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나쁜 감정은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만족스러운지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이런 내 욕구를 바라보는 건데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 감정들을 느끼는 걸까? 만약에 길을 가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동창이 저를 보더니 세정아, 너 못 알아보겠다. 왜 이렇게 못 본 사이에 살이 많이 쪘어? 길거리에서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이 들겠죠. 제 감정이 만족스럽지 않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 내 감정을 그저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했죠. 아, 내가 지금 좀 속상하구나, 내가 좀 불쾌하구나 라는 내 감정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받아들이는 수용의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만약에 통제한다면 아, 내가 그래도 친구한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그냥 내 감정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난으로 나가죠. 아, 진짜 쟤는 어릴 때부터 그러더니 여전히 눈치가 없네. 약간 이런 식의 비난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과 내가 지금 바라는 건 뭐지? 내가 진짜 이 관계에서 원하는 건 뭐지?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아, 나도 요즘 살쪄서 속상한데. 근데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아,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 감정과 내가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통해서 내가 이 관계에서 원하는 건 뭐지? 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런 이제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제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많이 서툴고 좀 미성숙한 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니까 엄마에 대한 마음이 짠해져가지고 이제 강의 끝나고 막 더운 날 집에 가요. 그러면 엄마가 막 음식을 해놓으세요. 근데 어느 날은 막 에어컨도 안 틀고 그냥 혼자 계시니까 선풍기 틀고 막 요리를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엄마 집에 왜 이렇게 더워? 집이야 찜질방이야 막 이랬어요. 그리고 막 얼른 먹어 이러면 됐어 막 이렇게 더워 이러고 그냥 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제가 원했던 건 뭘까요? 제 욕구. 제가 왜 짜증이 났을까요? 제가 진짜 네, 맞아요. 엄마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예요. 방금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엄마 혼자 계셔도 에어컨 틀고 편하게 계세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건 엄마 나 지금 너무 졸려서 입맛이 없는데 좀 자고 일어나서 먹으면 안 될까? 라는 게 제가 진짜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을 통해서 보내는 그 사인을 통해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엄마에게 됐어 라고 하지 않고 엄마 내가 이거 좀 자고 일어나서 먹으면 안 될까? 뭐 부탁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는 건 관계 안에서 우리가 1단계 관찰했죠. 관찰한다라는 건 사실 관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안 하려고 하시면 돼요. 아까 뭐를? 판단, 추측, 비난. 그러니까 이걸 안 하기만 하셔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인을 보내는 감정들에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거죠. 내가 지금 기분이 좋네. 즐거운 감정이 드네. 혹은 불편한 마음이 들어. 그랬을 때 그 원인이 뭘까? 내가 지금 엄마의 음식이 싫은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조금 더 잠이 더 필요한 거구나. 내 필요를 알게 되면, 내 욕구를 알게 되면 그걸 그냥 부탁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통제하게 되면, 야, 너 뭐 말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싸움이 번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 집이야 찜질방이야. 이렇게 비난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걸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죠. 야, 이제 우리도 다 컸으니까 이런 얘기는 좀 작게 얘기해도 돼. 그리고 얘기 안 해도 나도 다 알아. 이렇게 나도 살찐 거 알아. 아니면 이런 말은 좀 둘이 있을 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엄마, 여기 집이야 찜질방이야가 아니라 엄마 혼자 계셔도 에어컨 틀고 계세요. 제가 용돈 좀 더 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네,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제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내가 관찰하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숨어있는 욕구가 뭘까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탁하고 요청할 수 있어요. 앞에가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오늘부터 누군가한테 원하는 걸 좀 부탁하고 요청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까 카페에서 음료를 쏟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 같으면 제가 누군가에게 막 폐를 끼치기 싫은 마음이 있어서 막 혼자 막 휴지 뜯어가다 이렇게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직원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실수로 좀 음료를 쏟았는데 제가 휴지로 닦기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부탁한 거죠. 제가 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부탁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사건으로 연결된 거죠. 그랬을 때 이분이 이제 정말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음료를 이제 제가 안 마신 상태의 음료를 쏟은 걸 아시고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듭 인사를 드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도 걸어오면서 이따 가면서 뭐라도 하나 사드려야겠다. 이제 남편은 거기서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연결될 때 이제 우리가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관계의 성숙함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청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만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를 잘 맺어간다라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들었던 강의를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한 15분 정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답이 있고 지혜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안전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참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다. 관계에 있어서 난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게 서툰 것 같다. 혹은 내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혹은 나를 방해하는 건 이런 마음들이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오래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관계에 있어서 제가 겪는 어려움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왜냐면 강사라는 이미지와 또 그냥 박수정이라는 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의 좀 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저도 그것으로부터 좀 이제 많이 자연스러워졌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저한테 힘들었어요. 특히 어릴 때는. 그래서 괜히 막 멋진 척하고 막 더 막 잘난 사람인 척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좀 그 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셨는데 안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좀 노력해야 될 것들 그리고 좀 용기 내서 내가 이런 것들은 좀 시도해봐야겠다. 혹은 강의를 들으면서 좀 떠오르는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최근에 좀 기도하고 있는 두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친구 2명이 있는데 그 관계에서 제 성격대로라면 지금 바로 연락해서 야, 너 나한테 뭐 화났어?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좀 기다려라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쟤 왜 저래? 라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좀 제가 저를 그 시간 안에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지금 자연스럽게 그죠? 나누시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그쵸 30분을 드리려고 했는데 10분. 지난주에 못 나누셨다고 들었어요. 그죠? 조금은 나아졌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0분인데 40분까지 우리 그룹별로
그룹별로 모이셔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한 분이 리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누기 편한 자리로 좀 이동하셔서 네,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서로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